안녕하세요. 늙어봤나? 젊어봤다. 입니다. 살다 보면 참 믿었던 것에 발등 찍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온다든지 자식만큼은 내 맘대로 될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배신을 때린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아주 중요한 존재가 말입니다. 바로 은행 이야기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소중한 퇴직금 대부분 어디에 두셨나요? 아마 열의 9은 은행 예금 통장에 고이 모셔두고 가끔 스마트폰 앱으로 잔고를 확인하며 그래 이만하면 됐어. 안전한 게 최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 겁니다. 그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마치 든든한 성을 쌓아 올린 장군처럼 뿌듯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그토록 믿고 있는 그 은행 계좌가 사실은 당신의 노후 자금을 좀먹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한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은행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당신이 매년 300만원, 아니 그 이상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지 눈에 보이도록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퇴직금 1억 원이 은행에 잠들어 있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서 이자가 2%라고 칩시다. 1년 뒤 당신의 통장에는 1억 200만 원이 찍히겠죠.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로는 더 적겠지만 일단 계산하기 쉽게 생각해보자고요. 200만 원이나 공돈이 생겼으니 이걸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내와 근사한 외식도 해야겠다고 흐뭇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 다른 말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도둑이 당신의 지갑을 통째로 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1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자동차가 올해는 1억 5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물가가 5% 오른 것이죠. 당신의 돈은 200만 원 늘어났지만 세상의 물건값은 500만 원이나 올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1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300만 원을 손해본 셈입니다. 1억 원의 가치가 실질적으로는 9,700만 원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당신이 매년 300만 원씩 돈을 버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200만 원의 이자에 현혹되어 보이지 않는 300만 원의 가치 하락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술사의 화려한 손동작에 속아 넘어가는 관객처럼 말이죠. 우리는 평생을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물론 그 가치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60년대, 70년대에는 은행 이자가 10%, 2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자고 일어나면 돈이 불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자는 바닥을 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과거의 성공 방정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스마트폰 시대의 삐삐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금을 잃지 않는 숫자의 안전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 내 돈의 구매력을 지켜내는 가치의 안전입니다. 돈의 숫자가 아니라 돈의 힘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신다면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1억 원은 10년 뒤, 20년 뒤에도 과연 지금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1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20년 뒤에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마 절반의 가치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은행에 넣어둔 당신의 돈은 마치 뜨거운 햇볕 아래 놓인 얼음처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아니라고 위험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은행이라는 안락한 온실 속에서 잠자고 있는 당신의 퇴직금을 깨워 거친 세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물론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투자라는 것을 하려니 사기당하는 것은 아닐까, 원금까지 다 날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두려움 뒤에 숨어 계실 겁니까?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실 건가요?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과 불안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 발짝 내디딜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생 모은 목숨 같은 퇴직금을 들고 당장 내일부터 주식시장에 뛰어들거나 누가 좋다는 부동산에 묻지마 투자를 하라는 말이냐고요? 천만에요. 그런 섣부른 행동이야말로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이제부터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저축과 예금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있지 말고 투자와 자산 증식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우리 모두의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마치 운전을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 맞는 현명하고 안전한 투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성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젊은 시절의 패기와는 다릅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되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길게 보고 가는 장기적인 투자가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1등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ETF 상장 지수펀드에 매달 적금처럼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흥망성쇠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위험을 피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과 함께 내 자산도 서서히 불려나가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또는 매달 꼬박꼬박 월세처럼 배당금을 주는 배당주에 투자하여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내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해줍니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거액의 자금이 묶이고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리츠 REITs 같은 간접 투자 상품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어떤 한쪽이 잠시 주춤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주며 전체 자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신문 경제면도 꾸준히 읽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좋은 경제 채널도 찾아보며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들리던 경제 용어들도 자꾸 접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증권사 계좌를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퇴직금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정보를 찾아보는 그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 통장 잔고의 숫자만 보며 안심하던 과거의 나 자신과 이제는 착별을 구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돈을 지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여유롭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불편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두렵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 당신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늙어봤나? 젊어봤다. 는 언제나 당신의 성공적인 노후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당신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